태양광 발전을 이렇게 붙여놔서 자동차 시동을 켜지 않아도 열흘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광의 사이즈를 차량 사이즈에 맞게 그렇게 제작을 하죠. 여러 조각을 나눠서 하게 되면 배선과 배선이 있으니까 위에 지저분한 배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차량 사이즈에 맞게 큰 판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배선들이 간결해요. 두 가닥만 딱 내려오고 더 이상의 배선이 지저분하게 없습니다. 위에서 봐도 위가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캠핑카를 제작하는 곳입니다. 올라오셔서 두 분이 앉아서 자 이렇게 테이블 빼고, 그러면 밖에 받아보시고 여기서 컴퓨터로 일하시다가. 안녕하세요, 오마이 캠프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차량은 스타리아 5 카고입니다. 요즘 스타리아 5 카고가 입고가 되고 있어요. 스타리아 5 카고 제가 뭐 가성비로서 가장 좋은 차량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고, 5 카고 같은 경우에는 LPG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LPG가 3500cc입니다. 그런데 화물차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3500cc라도 자동차세가 65,000원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5 카고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린 거죠. LPG 차량이기 때문에 시동을 걸어놔도 엔진 소리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오마이 캠프의 장점인 단열 방음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작업을 하는 데에도 저희가 한 3, 4일 정도 걸립니다. 이 바닥과 벽면과 천정까지도 다 단열 방음을 했기 때문에 스타리아 카고가 더 조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에 앉아 있더라도 외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여드린 게 2열에 있는 장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 요즘은 2열에 장을 안 두시고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렉스보다 바닥에 있는 수납 공간이 5cm가 높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짐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열 장을 두지를 않아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만들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침상 사이즈가 160cm에 119cm가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확장하게 되면은 188cm에 150cm가 됩니다. 두 분이서 주무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실 때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운전하는 시간보다 잠자는 시간이 더 깁니다. 그거를 꼭 잊지 마셔야 되고, 나가서 캠핑할 때 이 넓은 침상 사이즈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과는 캠핑 스타일이 많이 다르세요. 여기는 거실의 공간이고 여기는 침실의 공간으로 그렇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차에 진입하기도 편하고, 자, 스타리아는 스타렉스보다 넓어요. 그 몇 센치 차이가 굉장히 넓은 느낌이 딱 들거든요. 스타리아 5 카고를 이용해서 2인승 캠핑카로 바꾸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일렬 의자가 개별 의자다 보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큰 냉장고의 위치가 일렬에 두다 보니까 냉장고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냉장고에 접근하는 게 편합니다. 1열 의자를 뒤로 완전히 제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열 장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보시면 1열 의자를 뒤로 완전히 이렇게 제낄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고. 자, 1열 의자를 이렇게 완전히 제낄 수가 있어요. 운전할 때 개별 의자들이 편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장거리 주행을 하더라도 조수석 엉덩이 있는 데가 굉장히 편해서 개별 의자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 5 카고가 3 카고보다는 의자들이 더 편해서 이거를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운전석으로 넘어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뭐 비가 막 갑자기 폭우가 왔든가 이럴 때에는 이렇게 안으로 넘어가는 게 그 전보다 편해집니다. 이렇게 개별 의자로 된 타입으로 5 카고를 이용해서 2인승으로 개조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2열에 장이 없지만 이 차량은 싱크대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확장을 했죠. 63cm에 36cm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펼치게 되면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테이블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사이즈가 72cm에 42cm 정도가 되는 테이블이 나와요. 그리고 요거를 뺐을 때 싱크볼을 끼워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싱크볼을 여기에다가 끼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식사를 하신 다음에 간단한 설거지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오수통하고 이런 것들은 드리니까 현장에 나와서 정차를 한 다음에 물통을 넣어드린 것들을 빼서 요 밑에다가 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죠. 아무래도 이 거실 공간이 꽤 넓다 보니까 이 물통을 둘 수 있는 공간들이 조수석 의자 뒤쪽에도 있고 운전석 뒤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을 이쪽에다가 둘 수도 있고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아래에다가 둘 수도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옵션은 선택을 안 하셨지만 갖고 다니시면서 의자 아래쪽에다가 전자레인지와 화장실을 둘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넓어진 만큼 장은 없지만 탁 트인 시야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필요할 때만 펴서 쓸 수 있는 구조로 사용하게 되면 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그런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넓은 거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갖고 다니는 짐 수준이 굉장히 부피가 큽니다. 그 짐들을 워크스루에다 넣을 수 있지만 항상 침상 공간을 확보를 해둔 상태에서 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침상 공간 아래쪽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다 부피 큰 짐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넓은 부분들을 다 수납 공간으로도 쓸 수가 있고 거실 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자 아래쪽들에 대한 공간들의 여유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와 화장실 공간을 세팅을 해 두시면 화장실도 사용할 수가 있고 전자레인지도 쓸 수가 있고 일렬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식의 디자인도 요즘 추세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뭔가를 꽉 채운다기보다는 필요한 것들을 다 내장을 하고 널찍널찍하게 공간을 활용하는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지금 요새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렬에 냉장고 저렇게 딱 넣게 되면 운전하면서도 냉장고를 쓸 수가 있고, 캠핑을 하시면서도 냉장고에 접근을 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캠핑을 하게 되면은 의자를 앞으로 뺀다고 하면 그러면 냉장고에 접근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라든가 이동식 화장실을 세팅하는 것들이 나쁘지가 않고요. 내부에 있는 요 거실 공간을 넓게 갖고 가면서 침상 공간, 잠자는 공간들은 188cm 정도로 긴 침상을 만들어 드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부족함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개방을, 워크스루 타입이 개방을 위에서도 할 수 있지만 상부를 개방 안 하고도 아래에 있는 워크스루를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만 개방하고 앞에서 끼울 수도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도 지금 3단으로 나눠 드렸거든요. 다단으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동식 화장실을 넣을 수 있는 깊이가 됩니다. 스타디아는 스타렉스보다 아래가 5cm가 더 높게 올라와 있어요. 한 142cm 정도의 긴 물건을 둘 수가 있거든요. 46cm, 높이가 36cm가 됩니다. 그리고 앞을 개방하게 되면 저 뒤까지 갈 수가 있어요. 2m 5cm 정도 되는 긴 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조를 한 상태에서 유용한 짐들을 더 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실제로 자전거 2대가 올라갈 수가 있고, 이 바닥 높이도 여기서 134cm 정도까지 키가 큰 물건을 실을 수가 있고요. 제가 의자에 앉아있는 이 높이도 96cm 정도가 되거든요. 차에 편안하게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 상부 덮개를 이렇게 3단으로 해드렸어요. 3단으로 해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뒤만 살짝 열어서 빼야 될 때가 있거든요. 여기만 빼야 될 경우도 있고, 3단으로 분리를 해줬습니다. 단차를 없애고 목재를 가공을 하는 기술력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진 특허 기술로 제작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워크스루 타입과 아무래도 2열에 있는 거실 부분에서 사용하시는 짐들은 거의 외부에서 사용하시는 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부 짐들은 이렇게 보시면 좌우측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TV를 많이 다시거든요. 이주식 TV를 내장을 해놔드렸고, 제가 LG 거 FHD급을 씁니다. 캠핑을 하실 때 핸드폰보다는 노트북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노트북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은행 행정 업무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관공서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내실 수가 있습니다. 세금 내려고 집에 일부러 들어갈 일이 없어요. 노트북을 연결하려고 그러면은 HD급으로는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FHD급으로 해드립니다. 뭐 영화를 보거나 그럴 때 넷플릭스라든가 웨이브라든가 이런 것들은 핸드폰으로 미러링으로 볼 수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신다고 그러면 노트북을 하나 갖고 다니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FHD급으로 달아드렸고, 앞뒤로 나옵니다. 꽤 튀어나옵니다. 앞뒤로 꽤 튀어나오기 때문에 텐트를 뒤쪽으로 쳤다 그러면 뒤쪽으로 돌려서 볼 수도 있고, 내부에서도 여기 길에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걸터 앉아서 텔레비를 보는데 적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드린 거고, 공간의 사이즈가 64cm에 64cm가 됩니다. 자, 내부 공간 수납을 보면은 34cm에 높이가 44cm, 깊이가 25cm가 되는 물건을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쓰시다 보면은 막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다 짐들을 많이 수납을 하세요. 테이블들이 좀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앞에서도 쓸 수 있는 넓은 테이블이 있고 여러 형태로 앉아서 뭐 따뜻하게 커피 한 잔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쪽으로 하부에 수납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쓰는 물건들에 대한 수납 공간이고요. 100cm에 17cm가 되고요. 높이가 32cm 정도 되는 공간이 양쪽으로 있으니까 내부에서 써야 되는 물건들이 이 안에다가 꽤 많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저희 제품만큼 수납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만든 제품들이 드물 거예요. 내부의 수납에 대해서 이 정도의 수납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 안으로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고 진입할 수 있는 이 4통발달하는 길이 통로로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다른 용도로 변형 사용할 수 있는 변형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변형 능력이 좋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저희가 가진 특허 기술들을 여기다가 다 녹아들여서 제작을 한 거거든요. 스타리아를 더욱 값어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실제로 자동차라는 걸 운전하는 용도로 쓰다가 주거의 형태로 캠핑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이 차에다가 기능을 추가로 넣은 거예요. 자동차 안에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한, 내구성을 확보한 상태로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꽤 값이 나가는 부품들을 쓰죠. 그러면서도 차가 작다 보니까 외부로 확장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짐들을 충분히 갖고 다닐 수 있는 수납 능력도 가져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작을 했고, 밖으로 인출되는 구조, 제가 이 밖으로 인출되는 구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밖으로 확장을 해서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밖으로 텐트를 치고 해서 써야 될 때가 있고, 여기를 인출식 조리대라고 하고 인출식 식탁이라고 합니다. 인출식 조리대 사이즈가 86cm 66cm가 되고요. 식탁의 사이즈가 72cm 62cm가 됩니다. 내부 덮개가 있습니다. 내부 덮개 하나를 좌탁 형태로 만들어 드렸으니까 요거를 좌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내부에서 쓰셔도 되고, 그렇게 되면 요 내부에 있는 요 하나가 슬라이딩 타입으로 바뀌게 되죠. 내부에서도 서랍에 있는 물건을 뺄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레일의 내구성이 240kg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레일 자체로만 견디는 겁니다. 요 내부 사이즈가 85cm에 62cm 30cm의 사이즈가 됩니다. 가운데가 이제 이동식 칸막이잖아요. 부피 크고 무거운 짐을 240kg까지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용적률이 이 안에 전자레인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뒤에는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설계를 할 때 캠핑 용품 중에 부피가 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열에 있는 장을 만들지 않고 가장 부피가 큰 냉장고를 1열 사이에다가 넣어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차를 더 넓게 쓸 수 있는 효과로 만들어 드린 게 이번 모델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큼의 수납 능력을 가진 차들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리는데 오마이캠프 밖에 없어요. 계속 얘기해 드리지만 냉장고 자리 있죠, 전자레인지 자리 아까 의자 뒤쪽으로 둘 수 있죠, 이동식 화장실도 그렇고 TV 속으로 내장돼 있고, 이렇게 넓은 수납 능력을 가진 차량이 없습니다. 작년에 나온 차량이에요. 올 때 보니까 바닥에다가 뭐 이것저것 깔고 해서 돈을 들여서 나름대로 뭔가를 하셨어요. 번호도 키고 뭐도 하고 이렇게 쓰시다가 도저히 내가 새 차 사서 이 추운 데서 이 고생을 왜 하나? 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과감하게 목돈을 들여서 이렇게 수리를 하시는 건데, 사실 이렇게 새 차를 사놓고 이 차 안에서 덜덜 떨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놓게 되면 이 차는 겨울에 한겨울에도 조용합니다. 단열방을 완벽하게 해놨으니까. 그 비싼 새 차를 사서 덜덜 떠시다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구나, 이거는 개고생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저희 쪽으로 오셔서 과감하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닥에다가 깔아둔 뭐 흡음재하고 나무 판을 잘라서 그 공간에다가 그대로 놔둬서 아끼려고 하셨지만 실제로 몸이 고생을 하니까 아껴진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오셔서 지금과 같이 바꾼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 나온 차가 왜 지금 들어왔을까 좀 의아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 전 과정이 있으셨더라고요. 이 차는 바닥에 단열 방음, 저는 뭐 밖에서 티나지 않게 제작을 합니다. 뭐 밖에서 나 돈 있는 사람이야, 여유 있어서 놀러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줄 이유가 없는 거고,
밖에 나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자연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지 집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자는 건 아니거든요. 한겨울에도 조용하고 춥지 않게 자려고 그러면 이 차는 단열 방음해야 됩니다. 안쪽에 내진재가 붙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양모터를 굉장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요. 양모터 저희가 압축된 양모를 올 방음을 합니다. 이불, 두터운 이불을 2겹 정도 이상을 덮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시 안쪽에다가 넣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안마트 커튼까지 해놨으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스타일성으로 제대로 꾸며놓게 되면 일반 스타리아 차량 같아 보이지만, 문을 열게 되면 내부는 뭐 있을 게 다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자, 싱크볼을 끼울 수 있는 곳이 2군데입니다. 이 싱크볼을 끼울 수 있는 곳이 요 뒤쪽으로 하나 꽂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에다 꽂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거 이렇게 앞에서도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싱크볼이 제작이 되어 있죠. 전기에 대해 설명을 하면 요새는 거의 540A를 사용을 하십니다. 인산철 배터리 540A를 병렬로 연결을 해드렸어요. 270A 배터리를 2개를 달아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나가서 전기 걱정을 안 하실 거예요. 270A 하나로도 한 200, 300 쓰시는데 540A 하면 일주일 정도를 쓰시게 될 거예요. 거기다 주행 충전기 60A를 달아드렸고, 외부인 충전기도 60A를 달아드렸습니다. 외부인 충전기는 뒤쪽으로 숨겨놨어요. 이쪽에다가 속에다가 숨겨놨거든요. 많이 쓰실 일이 없어서 차에다가 구멍을 안 뚫고 이 속에다가 넣어드린 거지, 저희가 그런 부품을 못 구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품들이 다 있습니다. 많이 쓰실 일이 없으니까 그냥 뒤쪽에다가 제가 숨겨놔 드렸고, 인버터는 3kW를 넣어드렸어요. 요새는 거의 뭐 3kW 인버터를 선택을 하십니다. 540A 인산철 배터리, 3kW 인버터, 60A 주행 충전기, 60A 외부인 충전기까지 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터는 독일산 무시동 히터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 차는 LPG 차량이에요. LPG 차량이니까 기름통을 조그만 거 하나 갖고 다녀야 돼요. 그 기름통이 디젤 같은 경우에 디젤을 떼는데, LPG 차량은 별도의 기름통을 갖고 다녀야 됩니다. 이 무시동 히터는 디젤도 뗄 수가 있고 석유도 뗄 수가 있습니다. 디젤 가격이 비싸니까 굳이 디젤을 쓰시지 않고 석유를 넣어서 가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석유통이 어디 있냐면 이 아래쪽에다 숨겨놨기 때문에 석유를 이 위를 개방을 하면 석유를 넣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요거 가득 해놓게 되면 최소한 3일은 쓰거든요. 영화에나시에서 3일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다가 석유를 넣어서 쓰시는 게 저렴하죠. 석유를 이 안에다가 넣고 가동을 하시는, 내부에 항상 따뜻한 공기가 흐를 수 있는, 한겨울에도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변하게 되죠. 540A 하면 일주일 쓰실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차량은 태양광 발전을 내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붙여드려요. 그래서 풍절음이 없습니다. 차가 달려도 풍절음이 없고, 밖으로 봐서 태양광 발전을 붙였는지를 몰라요. 캠핑카인지 모르게 그렇게 제작을 한다 그랬잖아요. 태양광 발전을 이렇게 붙여놔서 자동차 시동을 켜지 않아도 열흘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광의 사이즈를 차량 사이즈에 맞게 그렇게 제작을 하죠. 여러 조각을 나눠서 하게 되면 배선과 배선이 있으니까 위에 지저분한 배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는 차량 사이즈에 맞게 큰 판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사이에 들어가는 배선들이 간결해요. 이게 통판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가닥만 딱 내려오고 더 이상의 배선이 지저분하게 없습니다. 위에서 봐도 위가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자동 세차를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위에다가 이렇게 덧붙여 놓은 차량들은 풍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밀착된 차량들은 풍절음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셔야지 밖으로 티나지도 않고 주차장 같은 데에도 무리 없이 여유 있게 들어갈 수가 있죠. 이제 방음 성능을 보여드릴게요. 가운데다가 세팅을 하고 조광기를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밝기 조절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걸 안 달아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너무 밝다고 그러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어둡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그냥 아예 속편하게 이렇게 달아드렸어요. 지금 태양광 발전이 되니까 항상 100%예요. 배터리가 항상 100%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사이에 있어서 여기가 그렇게 태양광 발전 효율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조명을 켜고 있는데도, 흐린 날씨인데에도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 차는 열흘 이상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에 대해서는 풍부하게 투자된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조용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소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문을 닫아 보겠습니다. 오른쪽 문을 닫을게요. 자, 제가 이제 뒷문을 닫아 보겠습니다.
굉장히 조용해요. 뭐 차 안에 있으면 굉장히 실내가 조용합니다. 이 정도의 단열 방음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조용해서 여기서 앉아서 TV를 보시든가 하시다가 보면 옆에 차가 왔나? 차 있었나? 옆에 누가 왔나? 옆에 차가 왔는지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내부에서도 열 수 있도록 제작을 하거든요. 자, 내부에서도 열 수 있도록 개조를 해놨고 불을 껐에 킬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해놔서 그전보다는 개선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여러 가지도 기능들이 더 추가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한 수납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꽉 채워 있는 것보다는 여유 있는 그 안에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 갖출 거를 다 갖고 있는 이런 스타일의 스타리아 5 카고를 이용한 2인승 캠핑카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투자된 거 아낌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차값이 얼만데요. 이 새 차를 사서 새 차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가끔 쓰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자주 나가실 거라 그러면 빨리 투자해서 자주 사용을 해서 회수를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암막 커튼을 하기 때문에 내부 커튼까지 하게 되면 내부가 굉장히 조용하고요. 스타리아 5 카고 신청하시면 한 6개월 정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기가 많이 되어 있고 스타리아 5 카고를 이용해서 2인승 2인 지친 정식 캠핑카로 제작을 하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나 단열방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조용한 공간이 나옵니다. 시끄럽지 않고 따뜻합니다. 이 내부가 완전히 울, 양모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고 영하 10도, 20도의 날씨에도 실내는 굉장히 따뜻한 공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스타리아를 이용한 2인승 2인 지침 제대로 꾸며놓으면 정말 쓸만합니다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540A 인산철 배터리를 내장하고 3kW 인버터, 60A 주행 충전기, 60A 한전 2인 충전기, TV를 FHD급으로 내장을 했고요. LPG 타입이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를 작은 기름통으로 함께 받아들인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이 차량을 이용해서 자주 사용하시게 된다 그러면 투자된 비용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마이캠프의 스타리아 5 카고를 이용한 2인승 2인 지침 정식 캠핑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